잠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당 측정기 앞에서 한숨 쉬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배에 주사를 놓고 먹고 싶은 거 참고 모임에서도 혼자 음식 골라가며 드시는 분들. 그분들께 드디어, 정말 드디어 나라가 당신의 고통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으로 공식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무려 23번 만에 새로 생긴 16번째 장애 유형, 바로 췌장장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나는 해당이 되는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뇨병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 혈당 좀 높다더라 하며 약 하나 먹으면 되는 병 정도로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당뇨병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는 다른 종류의 당뇨병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린 나이부터 췌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인슐린을 단 한 방울도 못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단 하루도 주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자다가 혈당이 떨어지면 쇼크가 올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화장실 가서 주사 맞아야 하고, 여행 한번 가려면 인슐린 냉장 보관까지 챙겨야 해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그동안 이분들을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당뇨병은 환자뿐 아니라 한 가정을 철저히 파괴할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 고통이 이제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법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절대 지루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먼저 당뇨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바로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가 문제가 생기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형 당뇨병 열쇠 공장이 완전히 불타버린 경우입니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만드는 공장이 바로 췌장의 베타세포예요. 2형 당뇨병은 이 공장이 우리 몸 면역세포에 의해 완전히 파괴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경찰 면역세포가 적군 세균을 쫓다가 실수로 공장 베타세포까지 불태워버린 거예요. 공장이 없으면 열쇠를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외부에서 인슐린을 직접 공급해줘야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형 당뇨병, 자물쇠가 녹슨 경우입니다. 2형 당뇨병은 열쇠인 인슐린은 만들어지는데 자물쇠 세포의 수용체가 녹슬어서 열쇠가 잘 안 들어가는 상태예요. 주로 비만, 운동 부족, 나쁜 식습관이 원인이고 초기에는 먹는 약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약 90% 이상이 2형 당뇨병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다이아비티스 팩트시트 코레아 2024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성인 당뇨 유병률은 약 16.7%, 그중 1형 당뇨병은 전체의 약 23%로 추정됩니다. 자,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1형 당뇨병, 공장 파괴 인슐린, 제로 주사 없이는 생존 불가. 2형 당뇨병 자물쇠, 고장 인슐린 효과 감소, 초기엔 약으로 조절 가능. 이번 법 개정으로 인정받는 건 바로 인슐린을 전혀 못 만드는 상태의 분들입니다. 단, 2형 당뇨병도 아주 오래되고 중증이 되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잠깐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짧게요. 100년 전 인슐린이 발견되기 전에는 1형 당뇨병이 생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발병 후 1년 이내에 거의 모든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그건 곧 사형 선고였어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먹는 약도 소용없고 수술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1921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프레더릭 벤팅이라는 의사가 처음으로 인슐린을 분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발견 이후 1년도 못 살 것 같던 아이들이 인슐린 주사 한 방으로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반팅은 이 공로로 192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인슐린 주사 100년 전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있어도 하루 서너 번 주사를 맞아야 하고 항상 혈당을 체크해야 하고 조금만 방심해도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 무게를 매일 짊어지고 사는 분들에게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라는 국가의 공식 인정입니다. 자, 이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판정 기준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C펩타이드 수치 0.6 ng/ml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C펩타이드, 이 단어 처음 들어보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이 만들어질 때 항상 같이 만들어지는 부산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C펩타이드입니다. 공장에서 제품 인슐린을 만들면 포장재 C펩타이드가 같이 나오는 거랑 같아요. 포장재를 세어보면 제품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환자는 혈액 속 인슐린 검사를 하면 내가 맞은 인슐린과 몸이 만든 인슐린이 섞여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C펩타이드는 몸이 만든 것만 측정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로 내 췌장이 인슐린을 얼마나 만드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판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혈당이 140mg/dl 이상인 상태에서 C펩타이드가 0.6 ng/ml 미만이면 됩니다. 6개월 간격으로 2번 검사해서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해야 심한 장애로 판정받습니다. 그런데 왜 혈당이 140 이상일 때만 인정할까요? 혈당이 너무 낮으면 C펩타이드도 인위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배가 고프면 공장이 쉬는 것처럼요. 공장이 원래부터 없는 건지 잠깐 쉬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혈당이 충분히 높은 상태, 즉 공장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를 해야 정확합니다. 두 번째 조건,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입니다.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를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건 왜 필요할까요? 2형 당뇨병도 심하게 방치하면 췌장이 일시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멈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 제대로 인슐린 치료를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열심히 치료해 봤는데도 정말 안 되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3-4번 주사를 맞거나 인슐린 자동 주입기인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치료를 6개월 이상 해야 합니다. 단, 췌장 전차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거나 2가지 이상의 자가 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6개월 치료 기간 없이 바로 판정 가능합니다. 세 번째 조건, 내과 내분비 대사분과 전문의 진단입니다. 진단은 반드시 내과 중에서도 내분비 대사분과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전문의가 해야 합니다. 그냥 동네 의원에서 저 당뇨 심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 꾸준히 다닌 병원의 해당 전문의에게 진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판정 후에는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번 연속 받으면 이후엔 재판정이 면제됩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장애 등록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심한 장애로 등록되면 이런 혜택들이 생깁니다. 첫째, 의료비 혜택입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줄어들고 인슐린과 혈당 관련 소모품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버스, 지하철 KTX 등 교통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 혜택입니다. 소득세 장애인 공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넷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중증 장애인은 활동 보조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고용 지원입니다. 장애인 고용 우대, 직업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혜택 내용은 2026년 7월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따라 확정됩니다.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장애 등록 절차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1단계, 내분비대 대사내과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및 검사를 받으세요. C펩타이드 검사가 포함됩니다. 2단계, 전문의로부터 장애 진단서와 진료 기록지를 발급받으세요. 3단계, 주민센터, 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세요. 4단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 등급이 결정되고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전 과정이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혼자 하시려고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2형 당뇨인데 20년째 인슐린 맞고 있어요. 나도 해당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될 수도 있습니다. 2형 당뇨병도 아주 오랫동안 잘 안 조절되면 췌장 베타세포가 서서히 파괴됩니다. 그 결과 1형처럼 인슐린을 거의 못 만드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검사에서 C펩타이드가 0.6 ng/ml 미만으로 나오고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판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유병 기간이 매우 길고 고령이며 혈당 조절이 오래 나빴던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항상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냐를 알려드린다고 했죠. 당뇨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만 뽑아드립니다. 첫째, 혈당 기록 습관을 만드세요. 하루 2번, 아침 공복과 식후 2시간 후에 혈당을 재고 수첩에 기록하세요. 둘째,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식후 혈당을 약 20% 낮출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도 공식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탄수화물 먹는 순서를 바꾸세요. 밥보다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혈당 급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수면 7시간을 지키세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밤 11시 전 취침을 목표로 하세요. 다섯째, 주치의와 정기 상담입니다. 3개월마다 당화 혈색소 검사를 받으세요. 목표는 7% 미만입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의 지시를 따르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알려드릴게요. 대한당뇨병학회 상담 전화는 1588-9832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1577-1000입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7월부터 당뇨병 환자도 췌장 장애로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23년 만에 변합니다. 핵심 기준은 C펩타이드 0.6 ng/ml, 그리고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입니다. 1형 당뇨병이 주 대상이지만 장기 중증 2형 환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 상담 후 주민센터 신청이 순서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혈당 기록, 식후 10분 걷기, 채소 먼저 먹기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